그게 사전 증여다. 내가 본천데 그거 당신이 받아가냐. 이제 뭐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죠. 남인 거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죠. 몇십억이 나왔으니까 찾아가라. 이 남편과 사실혼 아내가 본처를 해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본처로부터 유류분 반환 소송을 당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블로그 사례 부탁드립니다. 이 남편은 의사였어요. 의사 남편이 한 여성과 만나서 이제 오래 연애를 하고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급이 맞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중매를 넣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다른 여자와 이제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이 남편이 사실 이제 결혼을 했지만 거의 뭐 자기 뜻과 맞지 않게 결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크게 애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자주 싸우고 하다 보니까 뭐 각방 쓰게 되고 10여 년 정도 있다가 결국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집을 나와서 예전에 사귀었던 이 여자를 찾아와서 그냥 무턱대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본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또 제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다.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자한테 가서 살림을 차렸지 않냐.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은 안 된다. 그런 이유로 기각을 했고요. 이 사실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혼을 하고 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남편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이제 유부남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는 걸 이제 반대를 했지만 남자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냥 거의 밀고 들어오듯이 해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거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혼 소송마저 이제 기각이 되니까 이제 남편이 이 사실혼 아내를 좀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 이런 거를 좀 가입해서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그동안 기존에 이제 자기가 또 가입했던 보험들도 수익자를 아내로 다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6년째 사실혼 관계 유지하던 때에 이제 남편이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남편이 이제 다른 의사들과 이제 동업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 명의로 된 거는 오히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재산보다는. 알고 봤더니 이제 혼인신고되어 있던 본처는 상속 한정 승인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 사실혼 아내는 이제 뭐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죠. 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장례 다 끝나고 뭐 이제 다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죠. 남편의 생명보험금 몇십억이 나왔으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군데에서 찾으니까 이게 돈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이제 사실혼 아내가 수령해 갔다는 거를 이 본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왜 내가 본처인데 그거 당신이 받아가냐. 그거 내가 상속받아야 될 재산인데. 그러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보험금 수혜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본처의 논리는 그래요.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남편이 생전에 보험금 내주지 않았냐. 그 보험 상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생전에 내준 보험료 따져봤더니 그게 한 10억 되는 거예요. 그 10억을 남편이 안 내줬다면 그 보험금이 어떻게 지금 받을 수 있겠냐. 보험금이 유지가 됐었겠냐. 어떻게.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그게 사전 증여다. 증여한 거다, 그건.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소송에 그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속 재산이 포함되니까 그 절반인 유류분 내놔라.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뭐 이제 가족이랑 전혀 상관없고 뭐 사실혼이랑도 상관없이 제가 누군가를 뭐 좀 가볍게 여겨서 후원자로서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이제 수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평소에 보험금을 내줬다면 가족들이 다 그것을 내 유류분을 침해당한 생전에 증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보험 상품 유지를 위해서 납부해준 보험료 그걸 증여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보험 수익자가 뭐 사실혼 배우자건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뭐 제3자건 뭐 상관없이 어쨌든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유류분 계산을 할 때는 그것들이 사전 증여 재산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블로그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유류분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이번 사건에서 남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일 뭐 상속 재산이 있었다면 이 본처가 100% 상속 받아갔겠죠. 유일한 상속인이기 때문에 뭐 자녀도 없고. 그런데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하는 건데, 그러면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상속 재산도 없는데. 유류분 반환 계산할 때는 상속 재산에다가 사전 증여한 재산까지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덩어리로 놓고 그 중에 상속 재산은 얼마고 또 그 중에 유류분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속 재산은 없지만 생전에 남편이 납부해준 보험료가 10억 원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10억 원이 사전 증여 재산으로 유류분 이제 계산의 기초 재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데, 본처가 유일한 상속인이기 때문에 본처의 상속분은 10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유류분은 그 절반이기 때문에 그 중에 5억이 이 본처의 유류분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본처는 5억 원을 반환하라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망 보험금을 받은 뒤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똑같이 겪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배우자인 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제 사망하고 자기가 이제 생명보험금까지 이제 수령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억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남편이 본처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윤리적으로 뭐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의 사망하기 직전에 한 6년간의 행적을 봤을 때는 어쨌든 남편의 유지는 이 사실혼 아내한테 재산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내가 그걸 다 가지지 못하고 어디론가 또 줘야 된다면 좀 남편의 뜻에는 반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소송에서 이제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내는 당연히 유류분 사전 증여 받은 거니까 유류분 반환해라, 5억 원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사실혼 아내 입장에서는 그걸 반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보험료를 내고 이런 10억 원을 투입하는 과정이 이미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1년 전에 이제 사전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과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뭔가 이게 유류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걸 서로 알고 고의로 그런 증여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만 반환을 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사실혼 아내 입장에서는 그 규정을 이제 들이밀었던 거죠. 사실혼 아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를 한 거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보험료를 납부한 거는 사망하기 1년 전이었고 하니까 이제 이 규정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과 사실혼 아내가 본처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사전 증여하면 본처 상속권, 유류분권 다 침해되는데 우리 그래도 이거 주고받읍시다, 그런 합의하에 주고받았다 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유류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그런 꿍꿍이로 짜고 그렇게 증여를 했다.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본처가 되겠죠. 네. 네. 근데 본처가 그걸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네. 실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그 서로의 그 고의를 입증하고 그런 걸 하겠어요? 예. 법원에서는 심지어 한 가지 요건을 더 요구하거든요. 상속권자인 본처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런 걸 서로 알고 그렇게 증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 뒤에도 남편의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여를 한 뒤에 남편 소득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남편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까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할 걸 미리 예측해야 된다. 네. 근데 남편은 의사였잖아요. 네. 예, 소득 활동이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처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했고 결국은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또 상속세 측면에선 상속은 아니지만 증여는 받은 거라고 하니 증여세는 내야 되는 거죠? 네, 증여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증여세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예, 뭐 이런저런 공제 항목을 다 빼고 나서도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유류분을 반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